안녕하세요. 1%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유튜브랑 블로그 활동을 거의 안 하고 텔레그램에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렸는데 다시 조금씩 블로그와 유튜브를 다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이랑 뭐 이것저것 너무 바빠서 유튜브와 블로그 활동을 많이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에서 계속해서 자료를 업데이트하다 보면 자료가 계속 쌓이는데 보기가 매우 불편해서 블로그에 한 번씩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텔레그램보다는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아이디어를 공유 드리는 차원에서 유튜브를 계속 할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망이 굉장히 암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고, 제롬 파월이 트랜지터리 인플레이션을 외치고 있을 때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질 거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실제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CPI는 미국에서는 CPI라고도 하는데, 그게 수치가 조금씩 정책 발표자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수치라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난 발표 같은 경우에는 CPI 중에 렌트 월세가, 그러니까 집세가 작년 대비 5.5%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민간 기업이 조사한 걸 보면 막 10에서 20%씩 오르고 이미 두 자리 수치가 오르고 있고, 식품 같은 가격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실제로 쇼핑을 할 때,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할 때 내는 돈은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제서야 막 5% 인플레이션이 지난 5월에 나왔는데, 실제로 에너지 가격이나 휘발유 가격이나 식품 가격을 보면 외식 가격도 그렇고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면 92.8%,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면 수입 의존도가 93%가 됐고, 탈원전을 유턴하면 82%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야지 당연히 수입 의존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고, 이 나머지 수입은 대부분 미국과 중동에서 나오는 오일과 LNG입니다. 천연가스입니다. 그리고 식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는 매우 안 좋습니다. 지난번에 블로그에 공유드렸던 차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이 쌀이 아닙니다. 쌀뿐만이 아니고 식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쌀과 밀이 우리나라의 주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그런데 밀의 수입 의존도는 99.5%이고 콩도 92.5%, 소고기도 63%가 넘습니다. 식량 안보 순위는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고 있고요. 이 식량 안보 순위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을 봤을 때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냐, 아니면 공급망 문제나 가뭄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 이 나라가 얼마나 자급자족할 수 있느냐, 이런 순위를 나타낸 건데, 우리나라는 매우 뒤에 있습니다. 쌀은 물론 충분히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우리가 먹는, 소비하는 수많은 빵, 떡볶이, 파스타, 피자 이런 것들은 다 밀가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밀 수입이 문제가 발생하면 쌀이 이를 100%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자급률이 104%래도 밀이 없다고 치면 뭐 이게 뭐 20, 30%까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지 못하긴 하지만, 그래서 5월 18일 기준인데 뭐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 거의 2배가 뛰었고, 과일도 20% 정도가 뛰었고, 가공식품도 많이 오르고, 외식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텔레그램에 제가 계속해서 기사를 공유드리는데 사실은 너무 이런 식품 가격 오른다는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많이 안 하고 공유를 안 드리고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그냥 스크랩만 해두는 정도인데, 식품 가격 이런 거 계속해서 오른다는 거 충분히 체감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4대 곡창지대가 있는데 가뭄과 전쟁으로 모두 망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밀 수출 1위 국가인데, 생산 1위 국가고 수출 1위 국가인데, 전쟁 때문에 이번에 아예 심지를 못했고, 지금 우리가 먹는 것들은 작년 수확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제가 기사를 봤을 때 향후 밀 재고가 8주치가 남았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수출이 러시아가 수출을 제한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뭐 몇 주 안 남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가뭄 때문에 위태롭다, 아니다, 5%밖에 안 준다 하다가 갑자기 한 3일 후인가 갑자기 수출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충분히 나오는 상황이었으면 수출 금지를 안 시켰겠죠. 그리고 걱정이 안 됐으면, 앞으로 향후 걱정이 안 됐으면 수출 금지를 안 시켰을 텐데, 밀 수출에 이어서 설탕 수출까지 제한을 하고, 요즘에 어떻게 됐죠? 쌀 문제도
쌀도 아직까지는 뭐 수출 제한 가능성 부인했다고 하지만 밀 같은 경우에도 부인했다가 바로 수출 제한을 한 거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것을 그렇게 대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심한 가뭄이 있고 아르헨티나도 가뭄,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국은 쌀국수도 파종을 놓쳤다고 하는데 시진핑이 작년에 내내 계속해서 자국 국민들에게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 밥그릇은 중국 곡물로. 중국인의 밥그릇은 언제나 중국인의 손에 확실하게 들려 있어야 하고 주로 중국의 곡물로 채워야 하는 전략적인 문제라면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분유가 대란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인도에서 이제 군용기를 보내가지고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 농식물 선물 지수 ETF인데 옥수수, 대두, 밀, 그리고 미국 최대 지역인 캔자스시티의 밀, 설탕, 코코아, 커피 등 다양한 상품의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인데 지금 코로나 폭락장 때 저점 대비 60%가량, 70%가량 상승을 했고요. 지금 저항 구간이 되게 중요한 저항 구간입니다. 역대에 계속해서 지지를 했다가 뚫린 다음에 저항 구간으로 바뀌어서 그때부터 계속 하락을 시켰던 저항 구간이고 이 빨간 저항 구간이 그 어느 이벤트로 인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지지 구간으로 변경이 되고 다시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보수적으로 잡아서 뭐 이 부분까지 상승을 한다고 쳐도 지금으로부터 50%입니다. 이걸 로고 차트로 했던 이유를 알겠네요. 이 추세선 때문에 그런데 2008년부터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있다 말씀드릴 다양한 마크로 상황을 보면 이 구간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블로그에 썼던 글을 보면서 참고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WFP,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죠. 유엔의 WFP에서는 인구 2억 7,6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고 있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대 곡창이 쑥대밭이 되고 전 세계 곡물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글로벌 식량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또 지난번에 새해 경제 포럼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도 했었어요. 세계 경제가 다시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국이 거시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이 말은 이제 미국한테 하는 말이죠. 미국 연준에게 너네가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해외 자본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해외 자본이 유출되면서 투자가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 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던진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식용유가 1인당 2병만 하다가 국내에서도 1인당 2병이 거의 한 달 정도 후에 왔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상승하는 거 보면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식량 안보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휘청일 수 있습니다. 이미 아르헨티나, 페루, 그리스, 키프로스,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식품 가격 폭등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반정부 시위, 폭동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스리랑카는 뭐 시민들에게 발포까지 해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고 이거는 다음에 제가 더 다룰 문제이긴 한데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탈리반이 이제 장악을 하고 미국으로 인해서 자산도 동결되고 정부 자산이 동결되고 또 식량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아이들을 팔고 뭐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상황이 식량 안보 위기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고요. 이에 에너지 안보까지 위태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안보 위기 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